안녕하십니까. 우리 학교 회원님들이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을 준비하시거나 논문을 심사해 주실 때 유념하셔야 할 연구윤리에 대해 말씀드릴 윤리위원장 설순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2020년 과총 학술지 발행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다음 4가지 분야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논문을 쓰실 때 과연 어떤 것을 표절이라고 보는가 하는 궁금증을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안한 표절 기준은 6단어 이상의 연쇄 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다소 경직되어 있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과총 워크숍 발표자인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는 표절을 다른 사람의 글, 말, 아이디어와 방법을 가져다가 자신의 업적물로 간주되게끔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는데 여전히 추상적이긴 하지만 표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어떤 것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표절은 편집인이나 심사자가 잘 걸러내야 하는 것으로서 이 논문에 발견의 신규성이 있는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론에서 다른 논문의 주장을 소개할 때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아이디어 표절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텍스트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잘못된 전문 인용이란 들여쓰기, 따옴표 사용, 폰트 변화 등 전문 인용임을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게 출처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즉 독자에게 어느 부분까지가 인용인지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잘못된 전문 인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괄적 인용이란 인용한 글 각각의 인용 표시를 하지 않고 글 맨 앞에 포괄적으로 출처 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서 보셨듯이 아이디어를 표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적절하지 못한 인용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표절이 발생하게 되므로 저자들은 올바른 인용 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올바른 인용 방법이란 한 문장을 카피하더라도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고, 보고서라고 하더라도 정보의 신뢰성을 위해 인용을 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출판물 개인적인 조언이라도 퍼스널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참고문헌에 인용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웹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자료를 획득한 연원리를 표시를 하셔야 하고, 참고한 논문이 인용한 제3자의 글을 인용할 때에는 둘 다 인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표절은 비단 남의 글이나 연구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미 발표했던 연구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다음과 같이 자기 표절, 이중 또는 중복 게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논문 출판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연구한 정보나 지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학위 논문이나 보고서와 같이 독자층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는 학술지에 다시 발표하는 것을 이중 게재로 보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에서는 프로시딩에 실린 논문을 정식 논문에 게재하는 문제가 이슈가 된 바 있고, IEEE와 같은 큰 학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허용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는 아직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고, 앞으로 학술지 정책의 이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저자를 결정할 때 지켜야 되는 연구윤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자의 정의는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구 계획부터 연구 결과 발표까지 연구 수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유의미한 지적 기여를 한 연구자입니다. 따라서 부당 저자 표시란 당연히 이러한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용되는 저자가 갖춰야 할 요건은 아이디어 설계, 자료 획득, 분석, 결과 해석과 같은 연구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경우와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인 수정 등을 하여 논문 내용에 지적인 기여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최종 원고에 대한 동의를 하여야 하며 연구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논문을 쓰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저자가 될 수 없는 경우를 단순 기여자로 명명하며, 이런 경우는 저자가 아닌 사사표기가 원칙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물리 물리탐사 학회지의 운영에 있어서 편집자 및 발행인들이 갖춰야 할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학술지도 이 기준을 따라 학술지 발관 기관으로서 연구윤리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 16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학술지 논문 심사 및 출판 과정에 순수한 학술적 목적 이외의 연구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없도록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가 띄고 있는 셀프 아카이빙 정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아카이빙이란 저자가 오픈 액세스를 위해 저장소에 자신의 전자문서판 논문을 올려두고 공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학회제의 저자 셀프 아카이빙 정책은 심사 후 논문을 어디에도 아카이빙 가능하다입니다. 즉, 심사가 모두 완료된 논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 같은 곳에 본인의 논문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동료 심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들은 논문 투고 시 원고의 저자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또한 감사의 글은 게재 승인 후 최종 원고를 제출할 때 추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심사 논문 저자가 동일 기관인 경우 스스로 심사를 거절하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학회는 워낙에 학회 규모도 적고 그 한 분야를 전공하시는 연구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워서 같은 기관이 아닌 같은 부서로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의견에는 심사위원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사 의견은 인신공격, 비방,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좋은 심사를 위한 6가지 팁을 설명드리자면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자는 것이 그 첫 번째 덕목입니다. 즉, 전문 영역에 대해서 심사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이고, 저자에게 존중을 이라는 의미는 심사 의견 작성 시에 구체적인 수정사항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이 논문은 잘못됐다, 이 논문은 다시 재투고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닌 구체적인 수정사항, 구체적인 지적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원고를 공정하고 그 다음에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셔야 하며 그 논문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공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포용적이고 균형 있는 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이 주장하시고 싶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